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동안 거의 1년 6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AI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에 대해서도 이제 공급 과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되게 피하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요. 자, AI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거품론. 근데 제가 AI 거품론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좋을 때. 왜냐면 이게 서버하고 클라우드 사이클이었잖아요. 이게 1년 6개월 지속됐어요. 그런데 저는 AI라는 건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보통 10년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10년 사이클이라도 중간중간에 거품이 끼긴 합니다. 낄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5년 동안은 거품이 그렇게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처럼 요 서버 클라우드에서 결국 디바이스로 가야 되거든요. 디바이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요게 잘 이어지면 매끈하게 사이클이 조금 조정받고 갈 수 있고, 요게 만약에 매끈하게 연결이 안 되면 우리 릴레이 경주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바통을 딱 넘겨주는데 잘 받으면 약간 속도 놓쳤다가 다시 탁 달려가는 거고요. 바통 떨어뜨리면 한번 쿵 하고 가는 건데, 지금은 후자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좋지만 이게 이제 숫자로 따져보니까 약간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정치 변수까지 더해졌죠. 정치 변수가 더해졌는데요. 결국 이 혁명을 뒤엎을 만큼의 어떤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덜컹덜컹 하는 거죠. 어쨌든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한 번은 덜컹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착륙도 덜컹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연착륙은 지금 뭐 분위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매끈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구글 CEO 알파벳 순다르 피차이, 이분의 코멘트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보면 분기에 12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AI 쪽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가지고 언제 돈을 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투자자들이. 그러면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여기에 허술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논쟁을 붙으면요, 항상 비관론자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비관론자들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숫자 딱딱 나옵니다. 근데 낙관론자들은 굉장히 뭐 어디가 허술해요. 저거 약간 뻥 같기도 하고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돈은 누가 벌죠? 네, 낙관론자가 버는데요. 순다르 피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과잉 투자일 수도 있다. 근데 과잉 투자로 인한 리스크보다는 과소 투자를 할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데, 차라리 과잉 투자 리스크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소 투자의 리스크는 왜 크냐? 자, 여기서 제가 시장이 이거를 약간 편한 대로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행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은 빅테크들은 AGI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AGI가 금방 되겠습니까? 자, AGI 경쟁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스케일링로, 그리고 두 번째가 이머전트 어빌리티. 이 두 가지 특징을 기본으로 하죠. 스케일링 로우는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지는데, 자, 요거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의 특징이 그렇죠. 지금 개발하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다 요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컴퓨팅 파워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실상 거의 비이성적으로 구매해서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고, 빅데이터,
빅테크들이 그동안에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빅데이터가 요즘에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어요. 학습 데이터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질의 언어 데이터는 25년에도 품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빠르면 25년, 늦어도 2030년. 그동안에는 컴퓨팅 파워가 엔비디아 칩이 제일 수급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빅데이터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요,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돈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서 안 될 경우보다는 안 해서 계속해서 경쟁이 뒤처질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순다르 피차이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그게 결국 모든 빅테크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인 겁니다. 예전에 월드와이드 웹 때도 조그만 요 검색바 하나 가지고 화면에 조그맣게 뜨는 이 검색바 가지고 누가 돈을 버냐. 근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왜 저렇게 빅테크들끼리 경쟁을 해야 될까? 돈과 인력을 투입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을 때 요 휴대폰에다 굳이 성능 떨어지는 컴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왜 저런 돈질을 할까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과연 그 혁명을 수혜를 누렸을까요? 투자자로서 위너가 됐었을까요? 물론 자기의 생각을 나중에 바꾸고 거기에 편승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너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재미 눈 뜨고 시장을 보면 결국은 이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죠?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너 FSD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엔비디아 H100을 9만 개를 살 건데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15만 개, 20만 개 살 건데 이 이야기 합니다. 자, 그게 동문서답 같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도 이 AGI를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컴퓨팅 파워를 키우고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자, 테슬라는 사실 빅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멀티모달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상당 부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화된 모델로 뭔가 안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웹에 있는 언어, 우리 텍스트 데이터들은 클롤링해서 대부분 다 빨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상당 부분 몇 년 안에 소모될 거고, 동영상에 대한 데이터도 2030년까지는 이게 상당 부분 소모될 거라는 게 지금 주요 AI 연구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래요. 결국은 겁나게 돈을 써서요. 겁나게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독점이 되면요. 겁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거의 직장생활 시작할 때쯤 강남역에 내리면 거기 그 강남역 계단에 지마켓 광고가 그때 당시 이효리 씨가 모델이었는데 거의 뭐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마켓이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게 그때 당시로는 한 2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마켓이 계속해서 돈을 까먹는데 계속해서 규모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았고 저 회사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겁나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게 J컵으로 올라갔어요. J컵으로. 결국은 이베이에다가 팔았죠. 그래서 인터파크라는 회사가 이제 원래 사내 벤처로 시작한 G마켓이 결국은 인터파크를 넘어섰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플랫폼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독점을 목표로 하고요. 그 독점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돈 버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AI 투자가 6천억 달러인데 지금 매출이 나오는 게 1,0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모바일 혁명이 시작될 때 제가 거기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빅사이클을 한번 경험해보고 세상이 바뀌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약간 거품이 올라온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예쁘게 지금 걷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더 AI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서도 결국은 AI는 계속해서 주도 섹터, 주도 산업, 핵심 산업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색깔이 기존의 조 바이든 정부의 색깔하고 조금 달라질 거예요. AI도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 방향성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죠. 트럼프 쪽에 거의 다 이제 붙으면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 AI 기술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자. 우리 창의성의 벽을 허물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결론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사야 돼? 네, 빅테크는 유효합니다. 네, M7이라고 하는 빅테크는 유효하고요. 그 안에서 매력도는 또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테슬라, 애플 같은 회사들은 온 디바이스 AI에서 핵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 부각될 수 있고 새로운 주도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보였던 이 상승 에너지만큼은 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이 힘들죠. 네, 녹록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장을 안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내할 만큼의 투자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감내하지 못할 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만 놓고 보면 두세 달의 시계를 놓고 보면 이제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려도 빅테크한테 물리는 게 좀 더 낫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 가지고 투자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 분석은 없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주말 푹 쉬시고요. 책도 좀 보시고 머리도 식히시고 온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하락장은 또 지나가고요. 또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또 2023년 초 같은 시장이 또 올 수 있고요. 이거 숫자도 안 나왔는데 왜 올라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죠. 네, 주저리 말이 길었습니다. 요즘 할 게 없어가지고 말로 때웁니다. 네, 여러분 안녕.